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은 오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이야기다. 숨가쁘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우며 작지만 뜨거운 순간들을 만들어냈다. 그때의 거리와 소리, 작은 화면 앞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던 시간, 사소한 것으로 마음을 주고받던 시절, 지금과 이어져 있지만 다른 모습들이 보이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탑승 5분 전 타임머신. (9월의) 첫 주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 우리의 타임머신도 첫 여정을 떠나볼 차례겠죠?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일까요? 온통 붉은색으로 물든 거리가 보입니다. 작은 공 하나의 움직임에 모두가 숨죽이고 있고 한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오늘 우리의 도착지는 바로 2002년이에요. 그때의 추억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마주할 광경에 설렘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그 뜨거웠던 시대를 보고 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잊고 있던 열정을 전해줄 거라는 사실이죠. 지나간 시간 속 기억들이 마음 한켠에 남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조금 더 용기 있게 만들어주니까요. 한 해의 기록, 펼쳐보는 일기장. 2002년, 2000년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해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기억 속 상징과도 같은 시기로 열정과 흥분으로 가득 찬 순간들이 많았던 한 해예요. 특히 한일 월드컵에서의 4강 신화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기억이죠. 16강전 안정환의 골든골과 숨죽여 지켜보던 8강전 승부차기까지 모두 대한민국 첫 4강 진출에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붉은 물결이 몰려와 하나의 목소리로 외치던 순간 붉은 악마의 함성이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만 같네요. 그 열기는 스포츠에만 머물지 않았죠. 한국의 인터넷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PC통신과 인터넷이 함께 공존하던 때였어요. PC통신은 점점 저물고 인터넷은 빠르게 확산되었죠. 동네마다 즐비했던 오락실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오락실 게임 대신 컴퓨터 게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네이버 지식인이 처음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궁금한 것을 서로 물어보며 온라인 지식 공유의 첫걸음을 뗐어요. 여기에 싸이월드 이야기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사람들은 미니홈피를 꾸미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토리는 싸이월드에서 쓰는 가상화폐로 하나하나가 소소한 행복과 자랑거리가 되었던 시기였어요. 싸이월드는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2000년대 청춘의 추억과 감성을 담아낸 온라인 문화였죠. 한편 드라마에서는 겨울 연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모두 연사마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겨울 연가는 배용준과 최지우의 첫사랑을 담은 이야기로 서로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일어나는 다양한 사랑과 갈등을 그려낸 드라마이죠. 특히 일본에서는 만화로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연을 맡은 배용준 배우는
일본 여성들에게 연사마라 불리며 한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어요. 이렇게 겨울 연가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작품이 되었죠. 2002년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가득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문화들이 보였네요. 그때의 우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음악 큐. 그때의 플레이리스트.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밤하늘을 가르던 함성, 공 하나의 궤적을 바라보던 시간, 도토리 몇 개로 친구와 마음을 나누던 시절, 그때의 모든 모습들을 불러낼 노래는 바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2002년에 나온 이 노래는 최근 아이유가 다시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노래의 가사를 보면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이 부분은 작곡가가 해외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가사입니다. 그래서인지 롯데 자이언츠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등장곡으로 사용되는 등 이별과 그리움이 담긴 순간에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지나간 시간 속 아름다웠던 우리의 모습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같았던 4강 진출, 겨울 연가, 싸이월드까지 지금의 우리 곁에도 남아있는 그 시절의 흔적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그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 모든 추억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노래의 제목과 가사처럼 절대 끝나지 않을 이야기가 될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할 것만 같은 것도 금세 사라질 때가 있고, 없어질 것만 같던 소중한 것들이 때로는 오랫동안 내 곁을 머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아무 걱정 없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4강을 진출할 줄 몰랐던 2002년의 그때처럼 한국의 드라마가 해외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 줄 몰랐던 그때처럼 그저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힘들 줄만 알았던 모든 순간 속에서 돌아보면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처럼 순간순간이 반짝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9월 3일 타임머신. 지금까지 제작의 김민지, 기술의 정민혁, 진행의 전 박준영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일까? 때로는 입이 아니라 몸이, 그리고 표정이 먼저 속삭인다. 떨리는 손끝, 빨라진 호흡, 눈빛 속 짧은 흔들림, 바로 몸의 신호이다. 모두 함께 그 미세한 파동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대화를 읽는 신호의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말, 말과 신호, 이제 그 교차로를 건널 준비를 한다. 마음에 켜진 불빛, 신호등 아래에서 계절이 바뀌고 새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어요. 가방 속엔 아직 펼치지 않는 책이, 마음속엔 아직 써내려가지 않는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새로움의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잘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렘과 조금의 두려움이 함께하는 이 시기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만큼 따뜻한 시작은 없을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도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죠. 낯선 거리에서 마주친 친구처럼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이나마 반가운 존재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할 다양한 말과 다양한 신호들을 마음 깊은 곳에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깊게 전하고 싶어요. 모두 신호에 주의하여 마음을 건너보도록 하죠. 우선 마음속 눌러든 감정부터 꺼내봅시다. 마음속 남긴 감정의 부호. 문자, 편지, 과제 등 우리가 글을 쓸 일은 정말 많아요. 같은 문장이라도 끝에 어떤 부호가 있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죠. 단 한 글자, 아니 단 하나의 점으로도 글이 확실히 될 수도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호는 바로 물음표예요. 이 부호의 곡선은 말의 끝을 깔끔하게 닫지 않죠. 오히려 살짝 열어둡니다. 이게 맞을까? 정말일까? 하고 마음속에 빈칸을 만들어버려요. 물음표는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불러오죠. 아직 알 수 없는 답, 모호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보이지 않는 그 느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발을 내딛기는 하지만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 발걸음마다 가슴 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머릿속에는 가능성과 불안이 뒤섞이죠. 우리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물음표를 심었을 때 밤새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눈을 감고도 감지 못하는 그 순간들, 마음은 계속해서 묻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던 그 시간 말이에요. 우리가 혼란의 감정을 느낀 때는 하나 더 있죠. 대학 입시 당시 원서를 제출한 순간 내 선택이 맞을까? 이 길이 내 길일까? 흔들리던 겨울바람처럼 마음도 함께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음표는 우리를 답으로 이끌지 않아요. 다만 그 길목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게 만들죠. 그리고 어쩌면 그 혼란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말 없는 대답, 몸의 속삭임. 혼란스러운 감정은 마음속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몸에서도 선명하게 나타나죠. 먼저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뜁니다. 두근거림이 가슴 속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귀 뒤, 손 끝까지 전해져요. 마치 누군가 아주 작은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은 박자가 이어지죠. 또한 호흡도 변합니다. 깊고 고른 숨 대신 짧고 얕은 숨이 잦아져요. 공기가 폐 속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가슴이 답답해지죠. 그 답답함은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마음속의 불확실함이 만든 무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은 서서히 차가워져요. 피가 몸 중심으로 몰려들어 말초 부위는 온기를 잃죠. 그러다 보면 펜을 쥔 손이 뻣뻣해지고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립니다. 여기에 시선의 흔들림, 목과 어깨 근육의 경직 등 우리가 혼란을 느낄 때 몸은 최대한 많은 방법으로 신호를 주어요. 우리는 이 신호를 느꼈던 경험이 선명할 것이죠.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머리가 괜찮다고 말해도 온 몸이 혼란스럽다고 대답하죠. 우리는 종종 그 대답을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 몸의 작은 신호들을 흘려보내요. 하지만 혼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그때 몸의 신호는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작은 경고등일 뿐이죠. 그 불빛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조금 더 다정하게 감싸주도록 하죠. 마음은 항상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신호들을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천천히 바라보며 걸어가죠. 마치 마음 한가운데 놓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걸음씩 신호를 확인하며 나라는 사람의 반대편까지 건너가 보아요. (9월 1일) 신호등 아래에서. 지금까지 제작의 김현지, 기술의 김나경, 진행의 전 김유정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